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텐베거 진행의 조민자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 흐름까지 되짚어 봐야겠죠. 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언급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었죠. 이 덕분에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았는데요. 소수의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마치 전체 시장이 좋아진 것처럼 왜곡이 발생한 거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우는 3주 만에,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5주 만에 주간 상승 전환세로 기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47을 보잉이 제작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또 HLB 그룹주들도 오늘 반등하는 하루네요. 지난 금요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HLB가 5월 재심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오늘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줄기세포, 공교롭게도요. 오늘은 이 FDA발 이슈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테마들이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가 줄기세포인데요. 네이처셀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이 미국 FDA의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임플란트주들 갑자기 이 시간 들어서 튀어오르고 있죠. 덴티스의 RFA 고정도 측정기 체큐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이네요.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미국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부터 차근차근 보고 오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0.05%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방금 막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26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순매수 행렬 이어가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0.49% 오늘 견조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 지난주에 참 많이도 눌렸었죠. 722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이끌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정말인지 오랜만에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지수의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위치지만 그래도 오늘의 반등이 다시 한번 코스닥의 반등 신호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기대감 가져보면서요. 오늘과 같은 장세 속에서 그동안 특히나 이 코스닥의 포트폴리오를 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바로 화면 하단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오늘 또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기대 안고 저희 종목 상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저희 이분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어느덧 이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도 채 남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매도 관련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특히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지 향후 변동성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공매도가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재개를 하는데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빠르게 사서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뭐였어요? 시장은 상승을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보인다. 물론 이제 뭐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현 상황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최근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수세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번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공매도 세력이라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강하게 이거를 사서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포지션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어떻게 해요? 네, 갖다 되돌려 놓는 행태를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빠르게 조금 어떻게 될까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 공매도 사실 이 재개 시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좀 좋은 모습들이 시장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최근에 보시면 이 외인들의 흐름인데 오늘도 외인이 우선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지난주 내내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고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이 모습 자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그 모습 그대로 결국 또 삼성이 이 박스를 돌파하고 가게 된다면은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6만 5, 7만, 8만 전자를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국 또다시 정확히 짚어드렸었던 거. 6월까지의 분할 매수가 아니라 3월까지로 해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분할 매수 끝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미리 좀 움직이는 모습이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리딩을 따라오신 분들이시라면 꽤나 좋은 수익으로 서서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우선은 큰 그림을 계속 그려볼 수 있고 시장 자체도 코스피 지수 자체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2,650포인트인데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죠? 2월 달에 2,680포인트의 고점이었습니다. 여기 자리를 넘어가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머지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 없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차트는 어떤 그림인가요?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바닥 라인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단 라인 지지하면서 가는 그림이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맞춰본다면은 고점 라인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 정도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올려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죠? 저는 좀 하반기쯤 여름쯤 생각하고 있긴 한데 2,750포인트 정도 근처의 움직임을 생각해 봅니다. 2,800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구조상으로는 차트의 움직임상으로는 완벽한 바닥을 찍고 돌려 세우는 거고 가장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종목인 삼성전자의 힘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코스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평가된 코스피 이슈에서 좀 벗어나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려칠 수 있는 그림 자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고수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특히나 저희 공매도 관련 부분 굉장히 잘 봐주시기로 유명하죠.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 아래의 공간에서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바로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이 개장 전 짚어주신 관심 테마 3가지, HLB, 방산, 그리고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닝 때에도 보잉 관련 이슈를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또 엔터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죠.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더불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5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중국 소비주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HLB 지난 금요일과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HLB 그룹주들이 현재 급등 종목에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재심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전문가님, 작년 여름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벌써 2번째네요. 네, 이게 HLB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뭐 하한가 가고 난리가 났어요. 관련주들이. 그래서 5월에 재심사 다시 재도전한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을 주는 건데요. 제가 HLB를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재도전하고 재심사했을 때에 승인 받는 또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또다시 이게 또 잘 진행해서 심사가 승인이 나더라도 올해 안에 심사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재의 이 HLB의 뭐 오늘의 뭐 기사 내용들이나 좀 모습들 자체가 좀 희망 고문이다라고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감수하고 보신다면은 뭐 긴 시간 동안 지켜보셔야 되고요.
뭐 금방 끝나겠지, 다시 최근에 뭐 2월이나 3월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시 돌려 세우겠지라는 기대감 가지고 대응을 하셨다가 또 꽤나 긴 시간 동안 심적인 고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바닥이니까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씩 보자면 HLBJ 오늘도 흐름이 괜찮긴 한데요. 큰 바닥에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바닥에서 여기서 돌리는 모습들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서 27,000원대, 3만 원대 가는 거 아니야. HB제약 기준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다른 종목 보자면은 뭐가 있습니까? H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 뚫고 내려가기 좋지 않네요. 자,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가 보면 언제 바닥입니까? 여기네요. 언제냐 보니까 5월 달에 바닥에서 야 이거 쌍바닥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심사의 통과라는 게요 굉장히 좀 힘겨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우선은 매도세가 큰 매도세들이 멈출 때까지는 아직 멈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멈출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HB 테라퓨틱스, HB 글로벌 같은 경우 뭐 특히나 뭐 어제 금요일이죠. 반등을 좀 세게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HB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비중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하셔야 된다. 뭐 이미 많은 비중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이 안 돼 그러실 수 있지만 우선 지금은 단가를 낮추실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을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출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 보면은 뭐 휴니드 등등에서 좀 몇몇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잉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수주 이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를 통해서 휴니드가 지금 상한가에 잠겨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H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재 고가로 2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7%대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조정 나오다가 빠르게 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6% 정도, 그리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 9%가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방산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의 대부분의 조금 나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확충을 위해서 자금을 좀 많이 쏟아붓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방산 업체들 뭐 현대 로템 등등에서 좋지만은 이번에는 이쪽 공중으로까지 좀 항공까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육해공 전체를 다 우리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탱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뭐 합니까? 미국 내에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뭐 각종 뭐 전투함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공중까지. 사실 저는 항공 쪽까지 올까 싶었는데 이게 하나씩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가요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으로 역시 휴니드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 방산주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급하게 막 비중을 줄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휴니드나 뭐 H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매도 마시고 만약에 좀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신 전략은 필요하되 분할 매도를 아주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이제 뭐 여러 이슈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중국과의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비자도 다시 뭐 없어지면서 뭐 4월부터 중국인들 대규모 좀 들어온다 여러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파노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좀 많이 게임도 같이 풀어주는 모습이고요. 한한령 자체에 대한 해제는 이미 나왔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올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에서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아센디오가 차트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감자 이후에 조금 주춤하다가 빠르게 돌려 세우면서 어느새 바닥부터 해서 2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YG 플러스도
밀릴 듯 했으나 버티면서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YG 엔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트 모양이요. 정말 이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계단식 방향을 보여줍니다. 반등 나오고 조정, 반등, 조정인데 그 조정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틀어주는 모습이 오늘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짧게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쉽게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위로 오히려 솟구치면서 한 번 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 멀리 보이시는 여기 75,000원, 8만 원 정도 자리일 것 같은데 23년 자리죠. 저기 자리까지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대의 안착 가능성이 우선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번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바닥에 돌리는데 이거는 뭐 짧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SN 같은 경우도 YG랑 맥을 좀 같이 하는데 완벽한 계단식은 아니지만 얼추 계단식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승 나오고 조정에 상승에 조정에 상승. 네, 이런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는 YG엔터가 가장 좀 안정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 조정 시 관심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조만간 다시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초까지 해서 이 다시 뭡니까? BTS의 완성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전역을 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BTS의 컴백을 완전체 컴백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의 대응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좋다. 이 정도면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었던 그런 악재죠. 하지만 올해 안에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중 확대나 단가를 낮출 시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저희가 추가적인 대응 신중하셔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금도 저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또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의 이 시원한 한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이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까지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하게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어서 저희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은 이야기들 다뤄볼 수 있을지 이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볼 만한 공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우선 지금 이 시각 보자면요. 삼성전자는 0.49%,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가량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좀 견고하게 6만 1,000원 선을 지켜주고 있네요. 사실 이 지난주에 주간 상승률이 거의 10년 만에 10% 가까이 올랐던 점에 비하면 오늘 되돌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문가님 지금은 이제 시총 10위단은 아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HLB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 7% 이상 강하게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경영진 자사주 매입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좀 반등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대형주들에 특히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보는데 최근이죠. 삼성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조금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그렇게 팔던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전향을 아주 좀 강하게 해줬거든요. 정말 많은 수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 조금 방향 자체가 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차트 흐름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방향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물꼬를 트는 듯한 모습. 특히나 이제 현대차의 이제 수급 상황 보시면은
꾸준하게 외인들, 기관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매수세 자체가 잘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어떤 현상들이냐면은 삼성과 하이닉스, 특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뭔가요? 수급 자체를 외인들과 기관들이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여타 관련주 1등, 2등, 3등주들이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연쇄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 나오고 지금 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스프레드 현상으로 퍼집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외인들과 기관, 특히나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제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짧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급이 강하게 강렬하게 들어올 조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수량들이 매도가 나왔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만 6천억대, 뭐 4천억, 뭐 목요일 5천억, 금요일 8천억대였어요. 외인 순매수가. 그리고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대형주로 지금 쏠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은 다시 삼성이 가니까 작은 종목들이 안 가요. 근데 그건 맞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수급이 몰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종목 움직임이 좀 답답한 건 제가 다른 좀 이해하지만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코스피 다시 2,700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 특히나 뭐합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뭡니까? 상반기 6월까지 2분기까지는 분할매수 의견 드렸다가 제가 3월까지 하자 말씀드렸죠. 그다음 3월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파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슨 시기예요? 버티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참으시면서 뭐합니까? 수익, 열매가 잘 있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라고요. 그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 정확히 특히나 삼성을 짚어드린 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분위기를 잘 느끼셔야 됩니다. 큰 호흡에서 봤을 때. 그렇죠? 지금의 이제 또 국내 정세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천히 안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여야가 시끄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도 매수에 가담하는 게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또 하나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대통령이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 새로 뽑힐 때마다 최소한 2개월, 많게는 4개월 정도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정책적인 진통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상 궤도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진짜 잘 치고 가거나 떨어지는 둘 중 하나는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은 원체 국내 증시 자체는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그 글로벌 어떤 증시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산을 중심으로 한 조선 등등의 종목 업종들이 너무나 지금 그림이 좋아지고 있고요. 현대기아도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 그림이고 삼성도 뭐예요? 엔비디아 필두로 한 HBM 등등에서 이슈가 또 D램 등등의 낸드 반등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 그림을 조합해 보면은 국내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럼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에 외인들을 기관들 이미 미리 특히 외인들은 뭐합니까? 매수 대응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량을 매수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더 분할 매수할 겁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전 예측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을 잘 그간 봐주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선 꾸준하게 좀 더 홀딩을 하시고 오늘은 상담을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홀딩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전망 아직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 명쾌한 솔루션을 오늘 바로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반등을 할 때에도 그리고 시장이 음전할 때에도 저희 종목 상담과 함께라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시장이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에 80%. 정말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지금 이 시각 Y를 보자면 0.51% 살짝 밀리게 되면서 5,8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가격을 보니까요. 작년 7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손실이 상당히 좀 엄청나네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아이고 8,000원이시면 8,000원대시면 80%신데 아니 이게 그 파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마 작년 7월에 매수하셨나 싶습니다. 이때는 설마 아니신 것 같고 설마 이날 7월에 반짝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바닥이다, 쌍바닥이다 인식하고 그랬으시려나? 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선 고생 많이 하셨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조금 뭐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에요. 이슈가 뭐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슈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네요. 잠시만요. 보자. 상장하고 나서 봅시다.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자, 우선 뭐 재무적인 그림이나 뭐 업황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나 요런 거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군가가 지금 손을 좀 대고 있는 모습인데 설마 한번 볼게요. 뭐 증자나 뭐 CEB나 뭔가 있는지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상장하고 나서 아마 전체를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좀 눈에 안 보이네요. 당장 깊게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선은 뭐 분위기상 차트 분위기상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올라가는 건 맞고 1차 반등 구간이 돌려 세우면서 갈 때 여기가 라인이 잡히긴 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8,000원대 근처까지는 우선 올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우선 7,000원대 정도까지도 보긴 해야 되는데 한 번 왔다가 떨어졌잖아요. 7,000원 근처가. 그러면 다음 구간 반등 나올 때 8,000원인데 최근에 거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진 않아요. 이렇다는 것은 횡보 주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번 끌어올리는 그림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으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그림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사실 거래량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보긴 했는데 여기랑 여기는 보기는 문제 없을 것 같은 자리네요. 괜찮겠네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내드리자면 손실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수익을 보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수익 볼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가 정도 근처에 오시면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갭은 7,500원부터 8,500원 사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갈 거라고 기다려보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매수가 정도에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고 최악으로는 반등 나오면 한 번은 7,000원대 이상 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동반돼야 되는데 그 거래량을 보일 때 참고하셔야 될 게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2월 20일 날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가 한 400만 주 좀 안 됐습니다. 이 정도 거래가 나와준다면 모를까. 이거보다 더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500만 주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일전에 많이 갔을 때 거래량 자체는 이날인데 24년 6월 달 6월 3일 날 1,800만 주였습니다. 제 기준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는 500에서 7, 800만 주 사이가 터져줘야 7,000원, 8,000원 사이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보통 오전에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9시부터 해서 10시 반 사이에 최소한 500만 주나 400만 주 나와줘야 됩니다. 11시 전에 뭐 500만 주 나와주거나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다려 보셨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말씀드린 대로 11시 전에 500 먼저 터진다 그러면은 7,000원, 8,000원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반등 나오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겠죠. 꺾여 내려갈 경우에는 여기 잡아드릴게요. 한 5,400원 이탈 자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바닥이라고 반등 나올 거야라는 기대도 좋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는 게 맞으니까 최악인 경우 생각하셔야 되니까 5,000원 보죠. 5,000원까지 이탈해 버리면 그때는 진짜 끝난 겁니다.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자세하게 저희 짚어주셨네요. 이런 일타 전략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챙겨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10만 원에 20% 상당히 또 매수 단가가 있으신 편입니다. 지금 시각 에코프로머티 67,5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또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차트가 깨지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10만 원 선까지 도달하려면 좀 장기 투자로 보고 가야 할까요? 예,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점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캐즘이 끝난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캐즘 자체가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끝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끝물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많은 기관들부터 얘기했지만 1년이 넘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매수가 10만 원이시란 말이에요. 비중은 보니까 20%세요. 비중을 더 이상 늘리시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좀 많이 안타까운 점은 저는 올 초부터는 작년 끝자락 올 초 정도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 봤어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슈로 볼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전쟁도 있겠지만 중국 제품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뭐 이슈 자체가 생길 수 있어서 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또 딱히 그렇게 아직 차트에 와닿고 있지도 않고 실적으로 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벗어나는 시점 자체가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사실 올 초부터 봤지만 올 여름 이후나 돼야 조금 뭔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빨라진다면 향후 몇 개월 안으로 미국과 중국 내에서의 이슈가 좀 터져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활로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가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어서 우선은 조금 많이 숨막히고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10만 원 단가시면 그 외에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단가가 높으신 편은 또 아니시죠. 예,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조금 그래도 나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를 지금 시기에서 단가를 더 낮추시려는 전략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에코프로머티는 8만 원대 아래로 단가를 낮춰보신다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진영에서 중국과의 뭔가의 좀 이슈거리가 생기면 분명히 2차 전지는 조만간 저는 반등이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저는 우선은 8만 원대가 에코프로머티 기준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긍정적이진 않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 가능성을 보고서 한 번은 정리하고 나올 이슈가 있으니 단가를 여유가 있으시다면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만 원대 아래로 단가를 조정하신다면 반등 시에 매도를 다시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오늘의 상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카페24 들어와 있네요. 57,000원에 25%. 지금 시각 카페24 보자면 53,800원에 아직까지는 0.37% 빨간불을 켜주고 있긴 한데 지금 살짝 차트상으로 5일선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진입하는 모습 들어가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카페24 조만간 다시 한번 매수가 수복 가능할까요? 네. 카페24 57,000원 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큰 상승을 2월에 주고 난 이후에 나름의 좀 바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기를 한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매수하신 구간 자체 보시면 네, 욕심이 조금 많으셨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올라가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카페24의 모든 긍정적인 이슈는 다 붙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 등등해서 더 이상의 나올 시너지가 있더라도 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포인트로 크게 움직여 줄긴 할 건데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폭의 성장 자체가 사실 더 이상 나오기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시총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성장을 할 만큼 한 상황이죠. 1년 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10배, 죄송합니다. 3배, 4배 정도 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재작년 11월에 치면은. 그래서 우선은 N자형 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줬다가 빠지고 이 반복이에요. 그러면 다음 수순으로 보건데 차트 추이로 보자면은 여기 이 정도도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급하셨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한 번 더 레벨업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적에 따른 이슈, 성장성에 따른 이슈거리로 수십 번의 기사가 나갔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이슈거리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한 번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작년 6월부터 보였었던 12월까지 보였었던 이런 그림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구조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꽤나 큽니다. 이걸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옮겨서 판단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흐르거나 횡보하는 모습 보였다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매수가 위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긴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혹시나 단기적인 이슈로 종목이 급반등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어떻게 할까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맞을 겁니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실수하신 만큼 당연히 인내와 인고와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생기실 거고 그거는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만약 급반등 나온다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비율로 줄이시고 그렇지 않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긴 횡보의 시간 끝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7만 원, 8만 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횡보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샵 0082번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LS 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22만 원에 10%, 지금의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9만 2,4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LS 그룹주의 최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가온존손도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흐름 나타나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이 친구는 좀 그룹주에 대한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그런지 더 차트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게 항상 그렇지만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조정 거치고 또 가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것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차트 구조상 보면 이게 24년도 때 큰 바닥에서 이제 크게 되돌리고 이렇게 차트 보시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바닥이 되면 이런 라인이 그어져요. 이렇게 라인이 가거든요.
큰 바닥에서 이 구조가 나와요. 이 하단 자리가 여기 한 번 더 그어드릴게요. 이 자리가 하단 인식이 돼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꽤나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몇 개월은 이런 그림이거나 한 뭐 한두 달 뭐 그러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보통 다 이래요. 그럼 따라 들어가신 가격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 보면은 우선은 미국 내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관세 협정 자체가 지금 안 끝났어요. 뭐 송배전 좋고 너무나 좋다곤 하는데 잘 아셔야 될 게 관세 협정 자체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순으로 가는 게 이쪽 송배전 이쪽이나 인프라나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큰 정책의 틀이 완성이 돼야지 사람들이 뭐예요? 계약을 하고 돈을 쓸 거 아니야. 수입을 해야 되는 미국 내에서 기업들이 뭐 인프라 구축하는데 수입을 해오고 해야 될 건데 관세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있냐고.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분위기가 어떤 거야? 이슈는 좋아서 갔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이게 끝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히 미국 내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막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특히나 트럼프는 너무 세. 예. 그냥 막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죠? 너무나 그냥 빠른 진행 상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리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관세에 대해 이제는 정리가 됐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내도 지금 어떻게 한번 싹 청소하는 기분이고, 그렇죠? 전 세계에 뭐예요? 힘의 균형을 다시 한번 트럼프가 잡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 길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임기 4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할 거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뭔가 다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움직일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차트의 움직임 자체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차트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 시점 자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차트가 항상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어느 순간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저 위에 2월 19일 날 보였었던 30만 원대 이상을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기다려야 됐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하반기 안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안에는 30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삼성 SDI 들어와 있는데요. 19만 4,600원에 5% 매수 지점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삼성 SDI 20만 원 선 돌파해주면서 0.75% 오늘 차트상으로 5일선 위로 계속 띄우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장투하려고 매매했습니다. 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삼성 SDI 장투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선 충분히 장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 하나 그냥 보시자면 2018년이네요. 2018년부터 2019년 차트를 확대해 드릴게요. 요게 지금 매수가시고 라인 자체가 TV화면 보시면 여기 구간이 꽤나 긴 횡보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만 원 좀 근처에서부터 한 25만 원 정도 이 박스가 2년 동안 거의 있었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나름의 바닥 유지가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매수하신 구간은 그 하단 가격이란 말이에요. 나쁘진 않아. 근데 또 다시 봤을 때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과거치 2016, 17년의 차트를 보시면요. 확대해 드릴게요. 2016년, 17년 차트입니다. 19만 원 밑으로 크게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공간 자체가 갭으로 많이 거꾸로 열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분위기상에 이게 원체 거의 10년 전 차트니까 문제가 없다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 때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2차 전지 라인 이 업종에 대한 완벽한 캐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외인과 기관들이 수급 쪽으로 뭔가 탄력적인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많이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수급 보시면. 그렇죠? 이게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들어오다가도 나가고 외인 기관들이 또 들어오다가도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장투를 하시는 건 좋으나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각오는. 약간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비중이 그래도 5%시라 아마 좀 장기적 플랜을 갖고서 또 떨어지면은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리시면서 장투하시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이 업종의 흐름상으로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정말 장투 개념으로 그 장투가 얼마의 기간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으로 장투를 말씀드리면 2년 이상 보셔야 돼요. 설마 장투 6개월, 1년 보셨다면은 종목은 다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반, 2년은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장투가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조금은 아직은 조금 애매한 그런 업종이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좋게 봤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 만나러 다녔지만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했습니다. 트레이너들, 애널리스트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센터장들 등등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뭐합니까?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조선 쳐다보고 있고 방산 쳐다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야 삼성 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가 싹 올라오고 있는 거지. 대형 이렇게 순위권 자체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봐요? 레버리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이지. 2차 전지 쪽은 다 빠져 있어요. 장투는 좋지만 뭐예요? 계속 재미없는 시간을 보낼 거란 것은 스스로 감내하고 보신다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우선은 이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투를 생각하신다면 2년 정도는 넉넉히 잡고 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17,800원에 10%, 지금 시각 바이넥스 17,36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마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오늘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보유를 하신 종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보유 계속 홀딩할까요? 네, 지난 주인가에서 상담을 한번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요? 똑같아요. 지금 뭐 CDM은 다 좋은데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 진영의 입장은 관세 이슈가 마무리고 정책 이슈가 마무리돼야지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바이오도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의 구조상으로는 현재 차트 그림이 거의 바닥 분위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상담을 또 해드릴 것 같은데 항상 똑같으니까 작년 3월 고점의 이런 그림들, 바닥의 그림, 고점의 그림들 여기도 8월도 바닥이 있었고요. 12월도 바닥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현재 말씀드린 뭐 15,000, 16,000, 17,000 이 정도 구조 자체가 이 라인 자체가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돌려치는 그림이 오늘 또 나오는 걸 보아하니 네, 또 뭐 여러 이슈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슈도 있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바이오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그림도 꽤나 강한데 우선 구조상으로는 큰 그림은 그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 끝나고 나니 미래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 제가 마음에 드는 수준의 거래량은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자, 오늘의 거래량 보시면은 많이 터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과거치의 데이터에서 봤을 때 고점 부분에 올라가셨던 이런 거래량들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온 거예요. 일전에. 그래서 오늘 많이 터진 것 같지만 일전에 라인들이 있죠. 가격대. 여기 얼마입니까? 2만 원대, 18,000원대. 다 이런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아요. 긍정적인 모습이라 추이적으로는 한 번 더 움직여준다면 수급도 나쁘진 않아서 움직여준다면 한 2만 원대, 2만 2천 원대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선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높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셔서 이번에는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막 급등이 팡 치면서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수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래량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얼마가 터져야 되냐면은 이 정도 한 500만 주 정도가 나와주면서 올려치면은 2만 원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한 번 더 보시고 2만 2천 원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 하시고 500만 주만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홀딩 하시라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였네요. 저희는 그러면 방송이 끝나도 이 아쉬운 마음 달랠 수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올게요. 정호의 템베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